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자, 공채가 있고요. 이게 시험 공고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채, 경채, 경력 경쟁이라고 돼 있는 게 경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선발하는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자, 일단은 공채, 우리 6월 20일 날 보는 공개 경쟁 임용시험 8구급 공채죠. 자, 간호, 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 구분으로 뽑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시군에 응시하고 그 3명 뽑으면 3명 안에서만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옥천에 했는데 보은에 갈 리는 없습니다. 이게 시군 구분 모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일괄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인원수는 요 인원수를 사실 볼 필요 없어요.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쭉 가다가 식품위생이 있고 시설관리가 있네. 시설관리 충청북도 2명, 근데 운전이 20명. 자, 요게 이제 6월달 보는 시험이고 2회 7급 11월달 보는 시험은 2명, 충청북도로 2명. 자, 여기 써 있어요. 자, 도일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뽑아요. 몇 명, 10명이면 10명 뽑고 지금 원래는 이제 도일관에서 가로치고 뭐뭐뭐 있거든. 다른 지역에는 그게 아니라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도일관 뽑아놓고 나중에 모자른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고, 충청북도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본청, 충청북도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중에 배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으로는 안 가는 거죠. 이분들은 시군으로 안 가고 여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사업소, 출장소 이런 거 뭔지 모르겠죠. 당연히. 충청북도청 들어가셔서 소개해 가시면 조직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각 시군에도 본청이 있고 시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어쨌든 여기로 다 가는 거다. 의회는 의회. 네, 의회는 의회로만 갑니다.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군 의회로 갑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의회란 게 딱 있어요. 보면 옆에. 거기에서만 근무해요. 그래서 의회가 나름 괜찮은 건 뭐냐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안 돌아다녀요. 그냥 의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거기 안에서만 뭐 과가 바뀐다든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네. 어디 딱 거기. 시청이면 시청, 시의회면 시의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험 과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있고, 여기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충청북도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안 주고요. 답도 안 알려줍니다. 시험지도 안 주고 답도 안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시설관리, 운전에 보면 국어가 있어요. 국어가. 이 국어가 올해부터 바뀐다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데 요거는 다 바뀌는 거지. 위에 있는 국어. 근데 밑줄 그어져 있는 국어 여기는 종전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 옛날 방식의 국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때문에 5분씩 늘려서 우리 5과목에 110분으로 늘어났잖아요. 얘는 안 늘어난다. 그 기존대로 똑같이 20에서 60분 시험 보는 거죠. 65분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요 밑에 나옵니다. 2020년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나 시설관리, 운전은 제외다. 네, 제외. 그 다음에 아까 자체 출제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비공개다. 문제책도 못 가져간다. 문제지를 못 가지고 나가니까 답을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답을 누가 내줄 거예요? 답도 안 내줍니다. 자, 시험 방법. 자, 1차,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필기시험. 네, 필기시험. 선택형은 뭐예요? 사지선다. 그 다음에 면접. 네, 필기 플러스 면접으로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충청북도 운전 9급은 실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버스 운전.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대형버스 운전. 그러니까 운전 못 하시는 분은 떨어지겠지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 하면 요거 110%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한다. 자, 우리가 이걸 배수라 그러는데 배수. 필기시험에서 일단은 더 많이 선발합니다. 그걸 배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몇 배로 뽑냐 이거예요. 어떤 지역은 알려도 주고 어떤 지역은 안 알려주는데 원래 150% 이내까지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1.5배수군 150%예요. 그럼 110%면 1.1배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필기에서 10명을 만약에 필기 아니라 원래 10명을 뽑는 지역이야. 그러면 110%면 11명을 뽑는다는 소리예요. 필기를 11명. 그럼 한 명 어떻게 해요? 면접 시험 보고 최종에서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 동점이 아닌 이상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탈락자가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최종 합격에서. 자, 그러면 동점이 났다. 면접이 동점이 났다 그러면 무슨 점수 위주로 하겠어요? 필기시험 점수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10등까지 원래 뽑혀야 되잖아요. 11등까지 뽑혔잖아. 그러면 사실상 다 동점이라 그러면 면접이 동점이라 그러면 11등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면접을 너무 잘 봐서 우수를 받으면 11등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요. 어쨌든 선발 예정인의 11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했다고 최종 합격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시험 탈락했다는 얘기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나는 최종 합격에 떨어진 거예요. 면접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착각해요. 면접에 떨어졌다고. 면접에 떨어지려면 면접 시험에서 미흡이라는 걸 받아요. 미흡. 미흡. 요 뒤에 나오긴 나와요. 미흡을 받으면 떨어지는데 미흡을 발생하는 이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거의. 진짜 뭐 말을 아예 못한다거나 뭐 완전 웃긴 얘기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않아요. 절대로. 자, 제 유튜브 방송 중에 면접 탈락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얘기가 쫙 나옵니다. 자, 거주 제한. 일단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죠? 네, 2007년생. 이제 만 나이, 뭐, 연 나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모든 거는 다 만 나이인데, 여기선 연 나이예요. 일종의 연 나이라고 해야 되나? 연도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2007년. 네, 2007년생부터 가능하다. 자,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고요. 거주지 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충청북도는.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충청북도에 예전부터 언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다 그러면 돼요. 그냥 현재 살고 있다. 언제까지 원래 살아야 되냐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사 간다. 작년에 내가 전입 왔는데 올해 이사 간다. 그럼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두 번째 조건. 나는 그래도 3년 이상은 살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내가 현재는 주소지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현재도 다른 데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전에 충청북도에 3년 이상 살았어. 그러면 2번 조건으로 또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자꾸 헷갈려서 1번과 2번이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하나를 충족한다.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그런데 이제 이 충청북도에 복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얘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제 예전에는 세종시가 아니라 충청북도였는데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 써있죠. 네, 이런 데는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3년 살았어도 충청북도에 산 게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서류를 떼보면 주민등록 초본을 보통 떼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부터 어디 살고 어떻게 살. 그럼 충청북도 뭐 청원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나 충청북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종시예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볼 수 있어도 충청북도 못 봅니다. 현재 지역을 가지고 과거를 다 소급해버려요. 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어딘지가. 네, 요 충청북도 이래서 좀 복잡해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들이 있어갖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격면허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일종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요. 이 대형 운전면허가 있다는 거는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버스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기에서 버스 운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경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간호는 조산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 1급, 2급, 3급 중에 하나. 네, 사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지적직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기사 이상. 자, 요거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전부 다 운전면허까지.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까지 따면 됩니다.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이게 언제예요, 도대체? 예. 자, 여기 있어요. 응시에 필요한 자격 필기시험 확인할 예정이고. 자격이고 그 얘기가 또 안 써있네 여기. 자, 뭐냐면 원서 접수 시에는 없어도 요때까지만 따면 됩니다. 이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만약 여기 지금 필기시험 후에 뭐 제출하고 돼 있죠. 딸 예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증빙 서류는 나중에 딸 예정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공통된 거예요. 최종 면접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따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냐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날짜가 언제냐. 자, 기억하고 오세요. 자, 장애인, 그다음 저소득. 저소득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수급자. 수급자는 알아, 대부분들이. 수급자. 난 수급자 아니야. 이거 알잖아. 근데 요걸 잘 헷갈려 한단 말이야.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 한부모 가족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내가 대상자가 돼서 서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한부모 가족이야. 그러니까 난 저소득이야. 또 한 사람 또 뭔지 알아요? 본인 돈을 안 번대. 그래서 저소득이래. 그럼 다 저소득이지.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잘 써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요거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국어 시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자세하게 잘 써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최종 시험 면접 예정일이 언제냐? 요겁니다. 8월 14일. 8월 14일이 최종 예정일이에요. 네, 최종 예정일. 근데 아까 잠깐만요. 근데 이게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애매하게 돼 있네. 예, 실기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실기 시험을 보는데 원래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따면 되거든요. 근데 실기가 따로 안 써 있네. 그죠? 뒤에 나오나 볼게요. 그럼 8월 14일보다 이후에 원래 돼야 되거든요. 이후에. 왜냐면 그날까지 대형면을 따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 사서나 뭐 사회복지 이런 건 8월 14일까지 따면 된다. 8월 14일. 자, 시험 장소 공고일, 원서수는 24일부터 28일. 전국이 동일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제발. 올해도 국가직 구급 신청 못했다고 글 올라온 게 몇 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걸 까먹을 수가 있지? 네, 빨리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자, 그 다음에 6월 5일 날은 응시표 출력하는 날입니다. 응시표 출력. 그 다음 6월 20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자가 7월 18일. 네, 이렇게 되고, 여기 가산점 등록 기간은 시험 본 날로부터 3일 동안. 뒤에 또 안내가 나와요, 뒤에. 자, 그런 거고, 응시원서 접수하는 거는 접수. 제가 따라할게요. 7급. 네, 7급 영어, 한국사. 읽어보세요, 제발. 7급 정도 보시는 분이 이걸 안 읽어보고 맨날 물어봐요.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이 정도도 안 읽어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보죠. 네. 자, 필기 가산점 나오죠. 가산점. 자,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손자, 손녀 안됨. 자, 됐죠. 깔끔하죠. 네. 요거는 언제까지? 요건 전부 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자격이 돼야 된다. 자, 가산점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됩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돼요. 그때 딱 자격번호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입력해요? 네, 뒤에 나오죠. 3일 동안. 네, 시험 보고 3일 동안 입력하라고 아까 날짜까지 적어놨죠. 자, 자격증은 네, 요거 뭐 변호사 변리사 이거는 없죠. 네, 그래서 기술직에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이 5%. 기능사 3%면 3점, 평균 3점. 산업기사 5%면 평균 5점을 본인 점수에 더합니다. 두 개가 있어도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두 개가 있어도 하나만 된다. 네. 제주만 달라요. 제주도는 두 개 다 해줍니다. 근데 다른 전 지역, 나머지 제주 외의 지역은 하나만 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네. 전산직렬 필수 자격증 없어졌어요. 가산 자격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뭐 작년부터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여기 있죠. 3일 이내에 접속해서 입력해라. 가산점 받고 싶으면 입력해라.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읽었더니 아무도 안 봐요. 그래갖고 제가 안 읽습니다. 필요한 것만 읽는데 없어요. 네, 별거 없고요. 자, 25년부터 이거 110분 늘어난 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적직이 공개 경쟁으로 바뀌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계로 이렇게 5과목으로 변경됐고요. 녹지 9급에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이 가산 비율로 적용됐다. 그 다음에 여기 가산증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면 여기 세 번째 파일 붙인 파일을 보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경채 마지막으로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자, 경채, 수의, 그 다음에 의료기술, 임삼심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그 다음 의료기술 여기는 8급이에요. 위에 거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9급, 치과,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그 다음 운전, 여긴 굴삭기. 그 다음에 보험부 추천 운전 하나. 이거 운전 9명. 요거는 보험부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환경 있고, 전기 있네, 전기. 선박항해. 전기가 잘 없는데 전기가 있네. 청주시 5명. 자, 1회, 2회, 3회라고 돼 있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날짜랑 다릅니다. 따로 스케줄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어떤 거 본다.
공채랑 다르죠. 공채랑 다르고 그 다음에 네, 시험 보는 스케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스케줄 달라요. 아 그리고 요 자격 경채라서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경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 수의 같은 거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내부세 다 자격증만 써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요런 거지 뭐. 추천을 받은 거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쭉 내려가면 여기 있어요. 이 날짜가 달라요. 보세요. 1회, 2회는 2회는 같네. 경력 경쟁. 3회도 같네. 그러면 경채, 공채를 같이 볼 수는 없네요. 예, 날짜 같아요. 시험 날짜 같게 해버렸네. 그러면 이 경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경채를 볼 건지 공채를 볼 건지 선정을 해야 된다. 예, 날짜가 보통 타 지역은 또 다른데 우리 충청북도는 깔끔하게 같은 날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읽지 말고 전부 다 읽어보세요. 그래 나중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